그게 현재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킴 채널입니다. 오늘 파마 리서치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파마 리서치의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번 2분기 실적을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냥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실적을 볼게요.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497억이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했고 연간으로는 25%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18% 감소한 98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회성 비용인 금융 원가가 증가하고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지표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좋았다. 그렇지만 순이익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볼게요. 파마 리서치는 뭐 아시다시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타, 이렇게 4개 부문이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의 기본적인 분석은 저희 채널에 있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의약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년 반기랑 비교해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요, 연간으로 6%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의료기기, 파마 리서치의 주요 부분이죠. 작년 반기에만 봤을 때는 353억이었는데 올해 거의 뭐 471억, 비중은 더 증가했습니다. 화장품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네요. 거의 연간으로 50% 가까이 성장해서 반기 매출이 189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매출은 뭐 파마 리서치 자회사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도 뭐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우선 이 성장성이 별로 높지 않은 의약품 부문, 이걸 굳이 봐야 되나 싶긴 하겠지만 의약품 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 부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의약품 부문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의약품의 리엔톡스라는 그 흔히 뭐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죠. 보툴리눔 톡신, 이 제품이 있는데요. 이 리엔톡스가 의약품 부문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파마 리서치의 역사부터 정말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기존의 파마 리서치는 해외에서 의약 소재와 제품의 국내 판권을 가져와서 그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수입 의약품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죠. 뭐 부가가치가 높으려면은 뭐 직접 제품 개발을 해서 뭐 남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큰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부가가치가 크게 나지, 뭐 그냥 해외에서 제품 가져다가 파는데 뭐 부가가치가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파마 리서치는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게 PDRM과 PN의 제조 기술을 확보해서 크게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게 보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리엔톡스 부문의 성장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보톡스 시장 자체가 성장률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뭐 미용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치료용으로도 이 보툴리눔 톡신, 이 보톡스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리엔톡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리엔톡스가 의약품 매출에 잡힌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해외 수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출을 한번 보시면 의약품 수출의 대부분은 리엔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게 올해 반기고 이게 작년 전체인데요. 여기에 대충 뭐 2배만 곱해봐도 꽤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리엔톡스가 올 하반기에 국내 판매 허가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제품이 출시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국내 판매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마 리서치를 이끄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비중도 거의 50% 육박하고요. 이것만 봐도 뭐 파마 리서치를 이끄는 부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부문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곳이 있다면 이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밸류에이션이 다릅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내수용 기업한테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크게 안 주죠. 왜냐면 그냥 시장이 하나뿐이고 우리나라의 내수는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파는 것보다 여러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파마 리서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로는 내수 비중이 높다, 그게 현재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수출 비중이 얼만큼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파마 리서치의 향후 주가 향방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파마의 뭐 수출 성장세는 사실 좀 아쉽죠. 이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내수가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뭐 수출도 꽤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아쉽다,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부문의 세부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료기기의 제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리쥬란과 콘쥬란입니다. 우선 이 리쥬란은 그냥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서 반응을 보거나 아니면 피부과에 가보거나, 피부과 가면은 뭐 리쥬란 관련된 벽지로 거의 도배가 돼 있죠. 뭐 인터넷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 실적만 봐도 이 숫자로 찍히는 것만 봐도 인기가 정말 좋구나. 이게 기존 리쥬란의 큰 단점으로는 통증이 정말 크다는 거였죠. 그것을 크게 개선한 이 리쥬란 HB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마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음 제품으로 콘쥬란을 한번 볼게요. 콘쥬란은 그 관절강 주사제잖아요. 이 관절강 주사제의 시장 규모는 4천억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우리나라가 4천억이죠. 그리고 올해 콘쥬란 예상 매출이 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시장 규모의 10% 정도 침투를 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현재는 4천억 원 규모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콘쥬란의 지금 뭐 뉴스 기사라든지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 대형 병원, 그동안은 뭐 대형 병원에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SK케미칼과 공동 판매 협약을 맺으면서 이 대형 병원에 대한 침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원제약과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원제약에서는 이 콘쥬란 대신 아티풀이라는 제품의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런 대원제약과의 OEM 계약, 이런 매출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콘쥬란의 매출도 현재까지로는 우선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더 그로스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냐, 아니면 더 빨라질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말 좋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게 세 가지 부문의 마지막 부문인 화장품 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픽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것 또한 고성적. 아까 보셨다시피 올해 반기 매출액도 연간으로 50% 성장을 했습니다. 189억.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정말 별로 없는데요. 연간으로 5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이 리쥬란의 화장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써봤습니다. 우선 제품 자체는 정말로 좋은데 그냥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은 그냥 상당히 비싸다, 제품은 좋지만 그냥 상당히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매출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걸 보면은 리쥬란의 브랜드 효과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런데 수출을 보면은 수출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56% 성장했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3분의 2 정도가 수출해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국내로 봤을 때는 뭐 리쥬란의 브랜드 효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중국은 근데 사실 리쥬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회사의 마케팅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마케팅을 정말로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공시가 나온 재무제표에서 제가 크게 눈에 띄는 몇 부분을 따왔는데요. 이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